불과 몇 분 전에 두 번째 방송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디캠프의 홍보 매니저 그리고 닥스TV의 MC 장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두 번째 방송 재밌게 보셨어요? 세 번째 방송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조금 비중이 다른 분이세요. 이쪽 분야에서는. 그건 차차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모신 선생님은 글로벌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헬스브리지의 대표 정희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방송을 보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웨이브, 그리고 지금은 헬스브리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헬스브리지 대표이사 정희두입니다. 네. 선생님, 그거 말고 또 닉네임 하나 하셨어요? 네. 닉네임이 닥터두고요. 닥터두가 이제 제가 전공의 하면서 이제 만화를 그릴 때 캐릭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셨어요? 네.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학생회를 하면서 의대 학생회에서 주로 이제 홍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친구들한테 알리거나 아니면 홍보해야 될 내용 같은 걸 이렇게 카툰으로 많이 그렸었는데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계속 만화를 그리다 보니 이제 전공의 하면서 그 신문 청년의사에 만화를 연재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연재를 할 때 캐릭터 이름이 닥터두라는 캐릭터를 썼습니다. 그 만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컷 만화나 아니면은 이제 네컷 만화로 연재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옛날 광수생각 포맷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정사각형보다 약간 긴 직사각형 정도의 그 칸은 이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바꾸기도 하는데 기본 내용 자체는 제가 전공의 3년차를 할 때 그때 의사 파업이 있었던 때라서 실은 계속 의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이제 전 외과 쪽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 외과는 정말 우리나라 의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모순이 다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계속 임상의사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길을 찾아볼까 고민하면서 그 병원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병원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갈등 요소 같은 것들을 이제 만화로 그리는 걸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그 만화를 보신 분들의 평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굉장히 가려워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답답함이 좀 해소되는 느낌을 다들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가끔 이제 옛날 그림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연재를 할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퀄리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지금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블로그가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만화를 못 그려요. 요즘은 이제 제가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저희 팀들이 만화를 그리고 이제 저는. 만화는 여전히 계속 릴리즈가 되고 있는 건가요? 만화 연재를 마지막으로 했던 게 4년 전인가요? 마지막 연재는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만화가가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이라고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카툰을 그리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직원도 많아지고 이제 팀들이 있다 보니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고부가 같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만화라고 하는 매체는 혼자서 하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희 회사 임직원들의 반대로 만화 자체는 거의 그리지 않고 그거보다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 스토리보드에 들어가는 그림 위주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일하시라고 직원들이 일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월급 회사 매출을 늘리라고 직원들이 그렇게 푸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모신 정희도 선생님이 그렇다고 만화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좀 재밌는 화두가 나와서 제가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그 닥터두 캐릭터를 기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SNS에 회자를 시켜주시면 제가 태그를 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그 직원들이 푸시를 하셨던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우선 저희 회사 헬스브리지로 이름을 바꾼 건 사실은 지난달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창업을 할 당시에는 헬스웨이브라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헬스웨이브라는 이름으로 거의 7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시켰던 것은 한 3년 정도 전부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전에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이에 회사가 하나 생긴 거예요. 미국에 헬스웨이브라는 이름의 회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 이름을 헬스브리즈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이름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올해 3월에 이름을 헬스브리즈로 통일을 하자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스브리즈라는 회사는요, 크게 저희는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큰 교육 시장으로 봅니다. 실제로 네, 인터넷 구글에 그 헬스케어 이렇게 쳐보면 굉장히 많은 사진에 뭔가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한테 뭔가를 설명하거나 뭐 보여주거나 아니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게 그만큼 의료는 의사들이 동의서 받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이 다 교육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료를 큰 교육 시장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적인 내용을 지금은 다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즉시 말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똑같은 설명을 매번 반복해서 한다는 자체가 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매체가 있으면은 그런 매체를 소위 선행학습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먼저 의료진이 환자한테 골라줘서 그것을 보게 해서 어떻게 보면 환자나 보호자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의와의 그 정보의 격차를 그런 매체를 통해서 좁혀 놓은 상태에서 의료인들이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시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또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여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사업 모델을 다시 정리하면 의료를 저희는 굉장히 큰 교육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용 컨텐츠를 알기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 컨텐츠를 소위 진료실에서 같이 이렇게 의료진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자차트나 아니면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앱에 띄워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다들 자기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송해드려서 환자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PC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까지를 제공하는 그래서 컨텐츠 플러스 비디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헬스브리즈는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한 걸음을 더 나가서 그런 환자 교육용 컨텐츠를 보통 대형 병원들 같으면은 어떤 QI 사업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자체적으로 많이 만드세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출판한다는 개념을 접목시켜서 대형 병원이나 학회가 가지고 있는 환자 교육용 자료라든지 의료진 교육용 자료가 있으면 그 학회나 대형 병원하고 저희가 출판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위주로 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알기 쉬운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드는데 제작비가 당연히 안 들죠. 왜냐하면 출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헬스브리즈 앱이라든지 여러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의료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하고 그걸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25%를 그 저자에 해당하는 그 학회 기관이 로열티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학회는 보통 우리가 책을 출판하게 되면은 증정본을 무료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 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학회 홈페이지나 학회 앱 같은 거에 무료로 탑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동영상 링크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출판하고 똑같은데 일반 출판들은 글이 그대로 책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실은 진입 장벽이 낮은 데 비해서 의료는 시각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시각화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출판해주는 헬스케어 쪽에 애니메이션을 출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글로벌하게 헬스케어 컨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출판이라는 형태로 풀어낸 회사는 저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회사는 맞았네요. 애니메이션 회사는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헬스케어 교육용 컨텐츠 애니메이션 회사. 그렇죠. 컨텐츠 출판사인데 자체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출판사인데 자체 플랫폼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출판의 프로세스를 따라가긴 하시지만 출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결과물로 잡히잖아요. 근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플랫폼 쪽에 노출을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헬스브리즈의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위험해지지 않나요? 네. 사실 이런 동영상 콘텐츠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뭐 기술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노력이 있지만 절대 네. 막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위 무단전제 배포 환영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저희 서비스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설명 처방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information prescription이라고 해서 소위 미국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대형 병원들이 따라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들이 그 환자한테 맞는 컨텐츠를 브로셔라든지 유인물 같은 것들을 주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information prescription, 그러니까 정보를 처방한다 해서 information prescrip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information therapy, 그러니까 정보 요법이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비블리오 테라피, 이렇게 도서관 요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안 환자들이 훨씬 더 결과가 당연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대형 병원이 그렇게 매뉴얼을 종류대로 쭉 만들어서 갖춰놓고 이걸 환자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고 계시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류의 컨텐츠들을 보면 거기에 그림 한 장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자료를 시각화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컨텐츠를, 시각화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이라고 하는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출판이라는 개념을 접목을 시킨 거고요. 그러면, 우리 컨텐츠를 개방을 할수록 자기는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무료로 생길 뿐만 아니라 저작권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쇄 수입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이거를 학회나 협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하반기부터 이 출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만 거의 10개에 가까운 학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그 컨텐츠를 유통을 시키는데 유통 과정에 의료인들은 저희 헬스브리즈 앱을 설치를 하면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PC 화면에서 환자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전송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컨텐츠에는 그걸 전송한 의사나 병원의 이미지와 컨택 인포메이션을 물고 뿌려주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이 뿌린 컨텐츠가 유통이 되는데 물론 이게 전송을 할 때 사실 10센트 굉장히 적은 비용의 전송료를 부담하긴 하지만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저희 컨텐츠가 돌아다니긴 하는데 모두 다 의료인들이 발송해 준 컨텐츠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희 고객 입장에서는 저희 환자들이 많이 무단 전제 배포를 해줄수록 그 병원에 프로모션 효과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럼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컨텐츠를 다른 병원이 그 전송료 1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가 안 쏘고 남의 거를 쏘겠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는 최초 돈을 내고 발송한 병원의 사진과 컨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경쟁 병원을 홍보해 주는 거니까 사실은 그 또한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막 어렵다기보다는 진짜 정말 유용한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물론 만화를 그리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임상을 그만하시고 사업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의사 파업이 되게 큰 계기였고요. 그때 고민하셨던 그 시점에.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제가 외과다 보니 거의 모든 모순의 거의 정점에 있는 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갈등을 계속 불만을 갖고 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저희 아내도 제가 이제 레전트 3년차 때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레전트로의 아내로 이제 계속 사는 걸 보더니 저희 와이프도 당신은 밥 굶기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다른 거 하는 게 좋겠다고 정말요? 그렇게 제안을 해줘서 네네. 물론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 와이프 또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좀 다른 길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서로가 하여튼 동의하에 이렇게 다른 길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밥은 안 굶기셨나요, 여태까지?
굶길 뻔한 적은 꽤 있는, 뭐 밥을 굶긴 적은 없지만, 네. 예를 들면 저런 건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동기들이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보릿고개를 네. 뭐 수도 없이 넘겼죠. 그쵸. 그 사오면 이게 네. 매력도가 큰 만큼 네. 위험도도 좀 컸던 것 네.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안정이 되셨나요?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 쪽으로는 꽤 이제 스타트업 졸업을 하는 시점이 됐죠,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스타트업 아니죠. 네. 이 정도면.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올 때, 처음에는 정말 제가 이쪽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반응이 정말 이랬어요. 난 어렸을 때도 만화 영화 안 봤는데, 딱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숭고한 의료 서비스에 만화 영화를 쓸 수 있냐, 거의 이런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하는,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웃기는 만화 영화를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런 수술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렇게 짚어주면서 그림이 연속적으로 변하고, 거기에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 나레이션이 네.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인데, 초기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기는 만화 영화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네. 네, 물론 그런 만화를 쓰기도 해요. 제가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보성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능을 정식 애니메이션 툴을 써서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은 의료 정보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각화 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사 비디오를 많이 쓰세요. 근데 예를 들면 환자한테 수술 과정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배 열어서 수술하는 걸 동영상을 딱 보여주면 굉장히 환자가 딴 데 가버리죠. 이제 그게 있고 수술 못하겠다고 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온통 뻘개서 이게 뭐가 뭔지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사실 만져봐야 구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질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영역과 달리 메디칼 쪽은 실사 비디오가 정보화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상 비디오를 찍다 보면 도저히 실사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위내시경을 한다고 그랬을 때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뭐 여기 병변을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런 하나를 표현하더라도 이게 실사 비디오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왜냐면 단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 툴을 쓰면 이게 딱 잘라지면서 또는 투명해지면서 도화가 나오고, 그 안으로 내시경 쭉 들어가면서 주변면에서 쭉 따라 들어가서 조직 검사하고, 그래서 이게 현미경에 딱 올라가면 패솔로지 슬라이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연출 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이 비디오보다 애니메이션이 훨씬 낫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례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찾아와서 사업 제의를 해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데스밸리를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저희가 속도의 문제는 있었지만 또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리소스들을 쌓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시간이 들긴 했지만 그게 다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저희는 애니메이션 2D, 3D 이미지 리소스를 가지느라고 사용한 시간이고, 그게 그대로 저희가 자산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방향 자체는 저희가 정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이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컨텐츠 리소스들과 만나면서 이제 점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비디오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왜 비디오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셨냐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미리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년 됐다고 하셨죠? 7년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잡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뭐 열혈압 공동산, 디스크 통과제리 이 정도의 느낌이었을 텐데, 첫 번째로 만들었던 콘텐츠가 뭔지 기억나세요?
처음 만들었던 컨텐츠가 제가 공중보건의사를 할 때부터 사실은 이런 환자 교육용 연구 과제를 그 대학원 교수님들이랑 같이 많이 했었어요. 첫 사례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음성문의 공중보건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조류독감이 그때 저희 동네에서 터졌어요. 네. 저희 동네에서 터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전공의 때부터 만화 연재는 하고 있었어요. 카툰 연재를. 그래서 계속 이제 만화 쪽이나 애니메이션 쪽에 사람들하고 계속 네트워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 동네에 조류독감이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메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감염병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감염병이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그리를 하지만 2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인간은 감염병은 이미 다 정복됐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암이라든지 만성질환 이런 게 주요 이슈고 감염병은 다 정복이 됐다, 거의 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딱 터졌을 때, 신종 인플루엔자가 이제 죄송합니다. 조류독감이 터졌을 때 조류독감이 당시에 치사율이 거의 20%가 넘는 질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도 그렇게 치사율 높은 질환이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한 거죠. 더더군다나 홍콩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크게 남긴 질환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딱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의 패닉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충북대에 계시는, 의대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하고 카툰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국민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같이 해보자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만화 연재하는 이제 만화 작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서 그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닭을 사시미로 먹지 않는 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애니메이션하고 카툰을 만들어서 이제 뿌렸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전후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집에 고향에도 안 가고, 그리고 참고로 그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저희 처하고 아이들은 다 그 저희 고향집으로 다 대피시켜 놓고, 왜냐면 그 당시에 워낙 치사율이 높고 저희는 그때 그 방역 작업하는데 현장에 예방접종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래서 다 대피시켜 놓고 이제 저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는 애니메이터랑 같이 저희 관사에서 그림 작업을 해서 카툰 7페이지짜리 카툰하고 애니메이션 러닝타임 7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때. 와. 네, 돈을 안 받고. 관사에서 그것도. 네, 안 받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성이 돼서 이제 이거 뿌리면 되게 잘 쓰이겠다고 딱 뿌렸는데 안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게 막 확산된 초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닭고기 안 팔린다고 이걸 뿌리는 거에 대해서 다들 되게 좀 맞아요. 네, 겁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컨텐츠 다 준비됐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안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 목숨이 닭 안 팔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그해 한 2월 정도가 돼서는 이제 어떤 상황까지 진행이 된다면 정말 이제 닭이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불안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저희 애니메이션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닥터2가 닭을 이렇게 먹으면서, 역시 닥터2가 등장하죠. 걔가 먹으면서 닭고기를 사시미로 먹으면 몰라도 절대 안 걸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쓰겠다는 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저희 거를 달라는 데들이 막 많이 오면서 굉장히 좀 그게 히트를 쳤죠. 절대 안 걸린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으니 또.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안 팔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서 또 세상에 이게 그렇게 컨텐츠 줘도 안 쓰이다가 닭고기 안 팔리니까 닭고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걸 뿌리는구나 라는 거에 또 한 번 좀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인도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만화도 그리고 만화 영화도 만드는 의사다라는 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어떤 대국민 홍보 사업을 복지부 쪽에서 이렇게 좀 많이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 과제에 소위 어떤 애니메이션 제작 작업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류의 컨텐츠들의 어떤 의사만 할 수 있는 작업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수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외과 의사가
필요하구나, 감독으로.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외과, 이제 영어로는 제너럴 서전이고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일반 외과라고 하면은 그 과에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냥 외과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외과는 두루두루 다 하거든요. 외과 쪽에를. 그러다 보니 제 전공이 제일 잘 맞는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군중보건이 끝날 때 저희 아내한테 3년만 다오. 내가 3년만 풀로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쪽 길을 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3년으로 시작한 게 계속 길어지긴 했지만, 네. 근데 그 정말 3년이 배팅 기간이라고 네. 말할 수 있을 만큼 타이트하고 힘들었던 네. 시즌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100% 자의라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아이템을 받았고 네. 그 또 우연한 기회로 네. 시장을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해서 혹시 지금은 경쟁사가 있나요? 실은 원래 미국 쪽은 헬스케어 전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사업인데,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우리나라처럼 할 수 없고,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애니메이션 제작 자체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 가서 그림 그려줘. 네, 유명한데, 원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기획력이거든요. 기획력이 미국이나 뭐 일본보다 못하다. 이제 이게 문제인데, 헬스케어 쪽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환자 교육용 텍스트나 매뉴얼이 대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력 싸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산력 싸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이거는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이겠다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회사 자체는 헬스케어 쪽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회사는 없다 보니 저희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형태로 아예 오픈을 해서 컨텐츠 자체 기획력이 있는 주요 학회들을 우리 편으로 저자로 끌어들여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의료 쪽 특징이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러신 것 같아요. 보면 한 번 좋은 관계를 맺으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잘 안 바꾸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신뢰관계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을 선점을 해서 저희가 학회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어떤 좋은 컨텐츠로 승부를 낸다면 글로벌하게도 뭐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